안녕하십니까. 12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낮추고,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12주 1차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진융의 소강호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12주차, 그죠? 제재천의 통습 이야기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재천 교수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천 교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 경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통습학자입니다. 1953년생이고 강릉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동물학과를 졸업해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생태학부를 석사학위를 하셨고 하버드대학교 생물학과 석박사학위를 또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를 거쳐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사교수, 이화여대 에코과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전공은 이제 생물학과이지만은 그 생물학과에 그 연연하지 않고 관련된 전공을 그죠 여러 섭렵한 말 그대로 통습학자가 되겠습니다. 1989년에 미국 곤충학계 젊은 과학자상을 받으셨고 2000년 대한민국 과학문학상을 수상하였고 그 밖에 국제환경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등을 이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생물학자에서 출발한 이제 제재천 교수는 사회생물학, 그 다음에 생태학, 진화심리학 등으로 학위의 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갔으며 현재 학문 간 교류와 소통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며 과학자의 서재, 제재천의 인간과 동물, 통섭의 식탁, 생각의 탐험 등 지금까지 30권 이상의 저서와 번역서를 남기고 있으며 미국의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월슨의 저서 컨실리언스를 그죠 번역해서 통섭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출간함으로써 그죠 사회적인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컨실리언스를 이제 우리 이제 개념으로 이제 통섭이라는 개념을 바꿨는데 이 통섭이라는 개념은 원래 그죠 그 원효대사 있죠. 나중에 원효대사에 이제 그죠 불교 용어에서 차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섭을 조금 직역해 보시면 그죠? 전체 이 통자가 전체를 의미하죠. 그죠? 통섭을 이제 다스린다니까 전체를 도맡아 다스린다. 그 전체를 본다. 그러니까 일부분만에 국하지 않고 그죠? 전체를 두루두루 많이 알게, 많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통섭이고 이걸 이제 원효대사가 이제 사용한 불교 용어에서 차용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사물은 그 어느 하나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그죠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에 융합하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 역량에 대해서 그죠 직접 관련되는 키워드가 뭐 통섭하고 직접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의 영역도 그죠. 우리가 학문이라 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그 대학교에서는 그죠. 학문별로 이렇게 전공이 나눠져가 있죠. 그 영역도 이 이제 제재천 교수는 이 통합 또는 통섭 또 융합의 관점으로 파악했습니다. 개별 학문의 영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공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전공이 필요하지만은 서로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장벽을 낮춘다면 학문 간의 융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더욱 발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융합 또는 통습의 열풍이 불고 있으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죠? 콜라보 우리가 연구소도 있죠. 그런 콜라보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그죠? 교양 간에서도 여러 가지 학문 간에 그죠? 이렇게 서로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학제 간 연구를 통합, 융합 학문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통섭형 인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관점이 현대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섭은 융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엄밀하게 말하자면 통섭하고 융합은 조금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자, 통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녹아서 새로 태어난다라는 생물학적 합침이고 융합이라는 것은 화학적 합침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생물학적 관점이 통습이고 융합은 화학적 어떤 합침 이렇게 결합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통습이든 융합이든 간에 경계를 허물어 그죠 간다는 것은 공통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저자가 그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말이죠. 음모를 깊게 파려면 넓게 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공 분야도 이렇게 한쪽만을 이제 깊게 파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 사람과 그죠 서로 뭡니까 통합해서 또는 결합한다면은 보다 깊게 그죠 음모를 팔 수 있고 전공도 파내려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럿이 함께 음모를 파기 시작하면 훨씬 더 깊게 팔 수 있듯이 지식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협력한다면 좀 더 넓은 지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그죠 통섭학자 최재천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섭 이야기에 대한 이제 읽기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같이 읽어도 되고 좌우 같이 읽으면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학문과 학문 사이에 비자는 필요 없다. 뭐 그죠? 대충 알 수 있겠죠. 학문과 학문 사이에 서로 그죠? 통섭을 하거나 이렇게 그 융합을 하려면은 지금 벽이 많이 있죠. 그 이제 벽을 이제 없애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이 이제 그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니까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작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반론하고 싶은 게 이 빨간색에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시대에는 뭡니까 학문의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철학자가 바로 과학자였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수학자가 보시면 그 시대에 그죠? 대부분 과학자 또는 철학자 또는 법학자까지 그죠? 다 이렇게 여기만 사람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문의 깊이가 이제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인간이 가진 지식이 그리 대단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폭넓게 배울 수 있었고 이제 금세 해당 분야에 대해 설립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여러 분야를 같이 섭렵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도 그죠? 지금 시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죠?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세계적으로 소위 신도시 건축이 유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에서는 워싱턴 DC가 만들어지고 러시아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건설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조임금이 그러한 세계적 흐름을 간파해서 수원에 화성을 건축하자는 정조의 제안에 정약용 선생은 뭐라 대답했을까요? 적어도
제가 MIT에 가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따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죠? 뭘 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유학 가고 좀 더 많은 공부한 사람들을 지식을 이렇게 먼저 살피는 경향이 있는 거죠. 기껏해야 그 시대는 그죠? MIT라기보다는 중국 쪽에 더 많이 갔겠죠. 중국에 가서 성 짓는 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책 몇 권을 보고 돌아왔겠지요. 그것만으로도 당시 조선 팔도에서는 최고의 토목공학자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서는 그죠, 그것이 최선의 것이었고 여러모로 참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죠, 시대가 변하면서 학문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인간과 과학과 문화는 눈부시게 발전했죠. 인간의 그죠, 지식의 축적이 대단히 많아졌고 지금은 더 어마어마한 양이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과목을 전공하려면은 그죠,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수학이나 물리 이런 정통 과학, 자연과학들은 그죠, 이 하나 전공하는데 평생을 또는 인생을 다 바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학문을 통습하기보다는 그죠, 하나의 학문을 좁고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개념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전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공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한우물을 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저는 지금도 학생들에게 그죠, 한우물을 많이 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죠, 오지랖 넓게도 여러 학문을 이렇게 두리번 하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학문들이 각기 엄청나게 깊은 지식을 쌓여 있는데 이것을 서로 연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 연결해 주는 또는 뭡니까? 연결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잡스 이야기를 많이 든다 아닙니까? 잡스가 핸드폰을 우리가 만들 시기에 많은 것들이 각각 연구를 해서 그죠? 존재했었죠. 그 존재하는 걸 뭡니까?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한 사람이 이제 잡스죠. 학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나 물리, 과학 또는 응용공학 쪽에서 그죠? 많은 학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학문들이 어떤 풀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을 수학이나 물리나 다른 과학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론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뭡니까? 각자의 전공만 공부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각자 모르는 문제로 넘어가겠죠. 하지만은 뭡니까? 그것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버리면은 그 두 개를 뭡니까? 연결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가지 않는 길이란 시로 유명한 그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중에 맨딩웰이라는 것은 이제 담을 고치며라는 이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몇 가지 인용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사실 그 담이 없다면은 뭡니까? 담이 없다면 이웃이 아니라 한 집안 식구죠. 한 집안 식구 간에는 담이 없죠.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식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이웃과 식구처럼 지내는 그만은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담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경계가 있어야 개인 공간도 확보하고 돈독한 사이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유하자면 그죠? 물리학, 생물, 공학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다 합치자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다 이런 뭡니까? 각각의 전공이 있는 이유가 그죠? 있겠죠. 그래서 학문 역시 그죠? 우리 담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이 없이 그냥 합쳐지는 것은 또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담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십니다. 하지만은 뭐가 됩니까? 이웃과 담이 너무 높으면 왕래가 불가능하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뭡니까? 담을 조금씩 낮추자는 거죠. 이 낮추자는 말 자체에 그죠? 앞에 이야기했던 통습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문의 국경을 넘나들 때 비자금사 좀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A 학문, B 학문을 그죠? 누구나가 쉽게 드나들면서 그 학문들을 서로 연결하고 쉽게 하자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문과 학문 사이에 비자는 필요 없습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따로 비자가 만들 필요 없듯이 여건만 있으면 자유롭게 여행을 허가해 준다고 합니다. 학문에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담은 존재하지만 쉽게 넘나들며 교류할 수 있도록 경기의 비자를 없애자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무데나 기웃거리란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이것저것 뭐 하나 하고 포기하고 하나 하고 포기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운물 하나는 확실하게 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의 전공은 분명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전공을 바탕으로 뭐가 됩니까? 이웃 학문을 그죠? 공부한다면은 자기 학문에다가 그 이웃 학문을 그죠? 융합해서 또는 통습해서 새로운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물하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자, 운물을 파는 사람들이 그죠? 함께 팔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운물을 그죠? 혼자만 지식의 세계에서 홀로 넓은 운물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평생을 파도 지구 표면 하나 다 그죠? 못 긁어보고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문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혼자 뭡니까? 어려운 학문을 파기보다는 뭐가 됩니까? 서로 관련되는 사람까지 그죠? 같이 협력해서 두루두루 같이 깊은 학문을 파게 된다면 천재가 물론 아니라도 그죠? 천재가 아니더라도 같이 협력하면은 뭡니까? 보다 깊고 넓은 운물을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개념이 바로 그죠? 통습이라는 개념입니다. 통습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개인이 여러 분야에 통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가 한데 모여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아마 좀 더 지금은 여러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전공 공부하기가, 전공 공부하기도 힘들겠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전공에 뭐가 됩니까? 높은 이렇게 이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죠? 혼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를 그저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 하나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디딤돌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죠? 이런 사람들과 합해서 새로운 그죠? 디딤돌을 만들어서 가게 될 필요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전공, 각각 전공에서 그죠? 이렇게 우뚝 선 사람끼리 하나에 모여서 또 새로운 또 산맥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식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게 되고 이것이 바탕으로 해서 그죠? 새로운 학문체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통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음모를 깊게 파기보다는 여럿이 협력해서 음모를 넓고 깊게 파자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는 학문 간의 비자를 없애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한 음모를 파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옛날에는 전공 하나만 파서라도 그죠? 무슨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우물을 파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2가지 제주가 12가지 제주에 저녁거리가 간데 없다. 그래서 제주가 너무 많다 보면은 재료를 뭡니까? 이것저것 쓰다 보면은 그죠? 한 가지도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은 한 우물을 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기술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러다 보니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 우물을 파되 그 외에 다른 우물도 넓게 팔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 분야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통섭이라는 말은 원효대사의 말에서 빌려온 단어로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컨실리언트라는 그죠? 이 말을 번역한 우리말입니다. 즉 앞에 이야기했지만 통은 그죠? 단의 뜻은 통과 잡다의 섭이라는 한자를 겹쳐서 전체를 도맡아 다스린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섭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전체를 도맡아 다스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섭은 바람직한 미래학문의 형태로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자, 다음과 같은 뭐가 됩니까?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거론되고 있는데,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러면 지금 우리 뭡니까? 각각 다 이렇게, 그죠? 전공별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 거죠. 나눠져가 있지만은 세상이 자꾸 복잡함에 따라서 인문과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를 자연과학이 어떤 뭡니까? 수식이나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해결하고, 또 사회과학에서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알 수 없는 그죠? 자료를 뭡니까? 인문과학의 관점에서 또는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하나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춰서 공동 연구 같은 것을 그죠? 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자, 뉴욕 타임즈에서는 20세기에 풍미했던 MBA, 여러분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죠? 이 MBA라는 말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A 시대가 저물고 전문 의학 석사라는 PSM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PSM은 뭐냐니까 과학, 수학, 경영, 법학 등의 실용학문을 그죠? 함께 가르치는 석사 과정입니다. 과학이나 수학적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 경영이나 법학이 그죠? 사용될 수 있죠. 경영학에서 여러 번 뭡니까? 그 노동이라든지 어떤 뭐 경영의 가치 있죠. 그걸 분석할 때 그죠? 수학적, 과학적 뭐 자료, 또 통계 자료가 많이 사용되죠. 이 법학에서도 뭡니까? 경영학적 기법 또는 수학적 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뭡니까? 통솔하는 같이 가르치는 실용학문을 가르치는 석사 과정이 이제 지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제 필요성을 보시면 아무리 유능한 CEO라도 과학을 모르면 경영이 힘들겠죠. 예를 들어 CEO라 해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뭡니까? 발생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과학을 또 알아야지 경영이 이제 모르면 힘들 거고, 실력이 좋은 엔지니어를 해도 인문학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뛰어난데 그죠? 우리가 옷에 뭡니까? 같은 기술이라도 디자인이나 어떤 인문학적 감각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실력이 좋은 엔지니어랑도 인문학을 모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들이 먼저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 대학들도 속속 PSM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멀지 않아서 그죠? 이 PSM 과정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러한 말을 이제 그죠? 미국 인사관리 전문 컨설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에는 레이저 빔처럼 어느 한 곳을 비추는 인재가 아니라 시계처럼 360도 자유롭게 돌아가는 전구형 인재가 필요하다. 레이저는 뭡니까? 한 곳만 비추죠. 하지만 주인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죠? 하지만 전구는 뭐가 됩니까? 넓게 멀리 비추지는 못하지만은 넓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저형 인간보다는 전구형 인간이 되라라는 말로 이제 그죠? 다르게 좀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를 한 가지 잣대로만 할 수가 없겠죠. 딱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뭐 심리학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철학도 피우겠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기계를 다루야 되니까 컴퓨터 공학도 들어갔고, 또 기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계공학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인지과학에 그죠? 여러 가지의 어떤 학문들이 이제 그죠? 통합되고 있으니까 이런 통섭 시대라 해서 그죠? 각자의 정체성이 흩어지도록 마구 섞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통섭의 핵심은 자, 하나 둡시다. 합병이 아니라 경계 완화라는 거죠. 그래서 통섭이라는 것은 무조건 붙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계를 완화한다는 거. 아까 우리 담이라는 게 있는데 배웠죠? 담이 없애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담을 좀 뭡니까 높이를 낮춰서 서로 뭡니까 이웃끼리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즉 통섭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자연과학은 자연과학대로 이때 서로 무엇을 하는지 서로 들여다볼 수 있게끔 담을 좀 낮추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를 넘으면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죠?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정년을 없애자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과학자들에게 그 정년을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은 일생 70여 년 가까이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한 가지 직업으로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세대가 보시면은, 한 가지 일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뭡니까? 한 55세나 뭡니까? 60세 되면 정년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뭡니까? 60세에서 90세까지 그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생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될 때는 그죠? 아마 직업이 뭐 5번 이상 바뀌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적응하면은 또 뭡니까? 오래 가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하고 맞지 않으면 또 그만두는 사람 많죠. 지금 어떤 사람은 뭡니까?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도 지금 자꾸 그만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안정적이지만은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꾸준하게 월급은 작게 받고 쭉 평생 가면 되지만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도전적인 사람은 그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많이 뛰쳐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가 여러분들도 이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첫 직장을 다닌다 해도 40대에 퇴사를 하고 다음 일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직장이 꼭 그죠 앞에 직장과 같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 직장을 하려면 뭐가 됩니까? 통섭역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통섭 인정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소양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통섭형 뭡니까? 인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세대는 이제 꼭 필수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죠? 1차시 수업을 마치고 여기서부터 그죠? 자 봅시다. 자, 당장 돈을 못 벌면 써먹을 수 없는 것이 공부일까? 여기 이제 중요하죠, 그죠? 당장 뭡니까? 여러분들 너무 취업에 입각해서 뭡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그죠? 12주 2차 시, 그죠? 대면 수업에서 같이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당장 돈을 못 벌면 써먹을 수 없는 공부일까? 라는 이야기는 12주차 여러분들하고 그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주차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